예, 그 AD 컨버터 설명할 때 제가 확실치 않아서 설명을 좀 미완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샘플링 하는 방법이랑 그 시퀀서 설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오늘 그 싱크웍스 쪽에 좀 기술 문의를 했었고, 제가 예상하는 답변이 와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요 파트만 짧게 설명을 추가할게요. 우선 ADC는 그 아날로그 입력 핀에서 신호를 샘플링하는 그 블럭이 있죠. 그거를 설정하는 게 이 왼쪽 상단에 그 ADC 컨트롤 3번에 S모드 셀이라는 제어 비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0을 쓰면 그 시퀀셜 샘플링 모드가 되고 1을 쓰면 스테뮬테니어스 샘플링 모드가 되거든요. 요거는 근데 샘플 앤 홀드와 관련된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시퀀서 동작이랑은 별도라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를 내가 이제 설정하는 방법은 그 ADC 컨트롤 1 레지스터에 SEQ 케이스라는 그 제어 비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0을 쓰면 그 듀얼 시퀀서 모드가 되고 1을 쓰면은 그 시퀀서 캐스케이드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ADC 블럭에서 SEQ1, SEQ2를 각각 쓸 거냐, 얘를 묶어서 하나의 SEQ로 쓸 거냐, 이제 이걸 선정하는데 얘가 샘플링 모드랑 시퀀스 모드가 각각 독립적인 선택 옵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우선 샘플링 모드가 시퀀셜인데 샘플링 모드가 시퀀셜인데 시퀀서 모드를 듀얼로 할 거냐 순차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샘플링은 스티뮬러스인데 시퀀서를 듀얼로 할 거냐 이제 캐스케이드로 할 거냐. 이제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고 4가지를 문의를 했더니 이게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데 무슨 차이냐면은 나중에 곧 설명할 건데 이게 ADC 리절트에 저장되는 방법들이 약간 고정적으로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걸 제외한다면 샘플링 하는 시점에서의 데이터가 이제 동시에 샘플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모토제어나 일부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아무리 이제 뭐 PWM이나 ADC 속도가 빠르다 해도 이게 내가 원하는 적절한 시간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스티뮬테니어스 샘플링 모드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플리케이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경우 1을 보면은 이건 뭐냐, 샘플링은 각각 한 번씩 차례대로 하고 시퀀서 1, 시퀀서 2가 각각 있어서 8개의 단위가 서로 각각 도는 거예요. 각각 한 번씩 도는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경우 2는 뭐냐면 샘플링은 순차인데 이거를 그 캐스케이드 모드로 잡아서 시퀀서가 16개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순차 샘플링 함과 동시에 16개를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머리로 가장 이해하기 좋은 거는 요 모드랑 요 모드입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16개, 시퀀서 16개를 다 설정하면은 순차 샘플링 하면서 동시에 16개를 차례대로 하면 돼요. 그죠? 이해하기가 딱 좋잖아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시퀀서가 이게 독립으로 움직여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샘플링은 순차로 된 것 뿐인 거고 AD 변환하는 순서를 차례대로 할 거냐 각각 번갈아 가면서 할 거냐 요 정도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우 3은 뭐냐면 샘플링은 동시에 하고 시퀀서도 각각 독립돼 있어서 뭐냐면 샘플링을 동시에 함과 동시에 이미 시퀀서 1, 시퀀서 2에 고정된 채널 조합이 있어요. 그 A0, B0, A1, B1, A2, B2 이렇게 완전 채널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 샘플링하고 동시에 A0, B0 AD 컨버전하고 동시 샘플링하고 A1, B1,
AD 컨버전하고 이런 식으로 동시 샘플링, 동시 컨버전 모드인 거죠. 물론 컨버전은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구조의 샘플 앤 홀드랑 시퀀서 모드입니다. 그래서 2번, 3번이 좀 이해하기 좋고 4번의 경우는 샘플링은 동시에 하고요. 샘플링은 동시에 하고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링 동시에 하고 컨버전은 A0, B0, A1, B1. 이것도 그러니까 동시 뭐야? 깜짝이야. 그래서 동시 샘플링 되면 시퀀서 모드를 하더라도 이제 변환해야 할 채널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A0, B0, A1, B1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코드나 이미 알려진 이그젠플 코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대부분 잘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큰 인지 없이 쓰다가 이제 막 입으로 설명하다 보니 뭔가 앞뒤가 안 맞아서 샘플링이랑 시퀀서랑 동일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에서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서로 각각 독자적인 동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참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역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거를 자기가 말로 떠들어야지만 뭐가 이상하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말로 설명을 할 때 뭔가 막힘이 있으면 뭔가 내가 잘 모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로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막힘이 없어야 돼요. 딱 막힘이 없어야 그게 거짓이다 진실이다를 떠나서 우선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거거든. 여튼간에 요번에 참 또 아주 오랜만에 역시 사람은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이게 좀 게을러지면 안 되겠구나. 이게 뭔가 이 단점인 거죠. TI사나 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그젠플이나 하드웨어 설정 자료가 이미 주어지다 보니 우선 대충 갖다 써서 잘 되면은 사실 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간다 이거죠. 근데 내가 그거를 이해를 해서 누군가 설명해 주려고 하면 근데 그때는 약간 빵꾸가 난다는 거예요. 뭔가 이해 못하는 것들도 생각이 나고 이건 뭐지라고 생각도 나고 여튼간에 싱크웍스 쪽에 뭐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조합을 물어봤고 요 답변을 받은 거를 정리해서 지금 자료로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싱크웍스 담당자분한테 도움 받은 거고요. 뭐 허락을 받고 올리는 건 아니지만 뭐 허락을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다고 말하면 큰일 날까요? 네, 여튼간에 뭐 이거는 공개된 자료라고 생각해요. 이메일로 답변 주신 거 제가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정리해서 올리고 있는 거니까요. 혹시 저처럼 ADC에서 샘플링 모드랑 시퀀스 모드에 대해서 혼선을 가지고 계셨다면 자료 참고하셔서 학업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은 그 경우가 총 4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튼간에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1, 2, 3, 4. 그래서 4가지가 정말로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정말로 있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 조합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제어하다가 뭐가 안 돼서 막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시퀀서 모드나 샘플링 모드 설정을 해놓고 이 구조를 이해 못해가지고 있었던 그런 오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경우 2번이랑 경우 3번만 주로 썼기 때문에 1번, 4번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여튼간에 이번 기회를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선은 샘플링은 시퀀셜이고요. 이제 시퀀서가 듀얼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 자료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퀀서가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설정이 되면, 그러니까 듀얼 시퀀서 모드면 그 트리거 받는 동작이요. SOCA랑 SOCB가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뭔 얘기냐면은 이 듀얼 시퀀서는 SOA, SOB를 각각 받아서 각각 시퀀서가 자기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SOA랑 SOB를 발생시키는 조건은 EPWM의 ET 이벤트 트리거 모듈에서 나오는데 이 조건이
뭐 동시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서로 다른 주기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타이밍으로 변환이 된다는 게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타이밍으로 변환이 된다라는 것도 말이 되고, 말이 된다. 말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또 그 밖에 특징적인 건 뭐였냐면, 시퀀서 1은요, 결과 저장 레지스터 0번부터 7번까지 저장하고, 시퀀서 2는 결과 저장 레지스터 8번부터 15번까지 저장한다는 점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왜 설명했냐면, 시퀀셜이고 캐스케이드 모드에서는 뭐 결과 저장 순서가 관계 없는데요. 이 듀얼이면은 얘가 저장 위치가 약간 고정되어 있어요. 시퀀서 1은 0에서 7번까지 저장, 시퀀서 2는 8에서 15번까지 저장. 이게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경우 2를 가면은 이게 가장 이해하기 좋죠. 샘플링도 직렬, 시퀀서도 직렬 구조라서 그냥 순차 샘플링, 순차 AD 변환이에요. 그래서 그 SEQ1이요. 그 SEQ랑 공용 비트, 공용 자원, 이게 공용으로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SEQ/1이라고 했는데, 이 SEQ는 뭐 16개를 지 맘대로 설정할 수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결과 레지스터도 뭐 시퀀서 따지지 않아요. 내가 그 ADC 채널 셀렉트인가 그 레지스터에다가 설정한 순서대로 저장이 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좋죠. 사용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경우 3이 좀 복잡한데, 요게 이제 또 주로 쓰는 스티뮬테니어스 샘플링 모드에다가 듀얼 시퀀서 모드예요. 그래서 샘플링을 동시에 하고 각각의 시퀀서가 각각 독자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문제는 각각 독자적으로 움직일 때 동시에 샘플링하는 채널은 정해져 있어요. 동시에 A0, B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시퀀서 1은 SOC-A의 영향을 받고 시퀀서 B는 SOC-B의 영향을 받는데, A나 B 둘 중에 한 놈이 어느 놈이 먼저 신호가 생기면 그 놈 기준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막 순서가 없으니까 그 A먹스가 B먹스에 비해 우선권을 가진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 밑에도 보시면 적어놨는데, 모든 경우, 그러니까는 AD 변환을 하는 모든 조건에 대해서 시퀀스 1이 시퀀스 2보다 우선권이 높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SOC-A가 SOC-B보다 우선권이 높고, 하고 입력 채널 A그룹이 B그룹보다 우선권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장될 때도 A 저장, B 저장, A 저장, B 저장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 것도 A가 먼저 저장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퀀서 1과 2에 서로 다른 소스로 SOC 신호가 전달된다. 이게 아까 SOC-A, SOC-B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는 지점이고요. 시퀀스 1의 변환 결과는 0에서 7번까지 저장되고, 또 시퀀스 B는 8에서 15까지 저장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시퀀서가 듀얼로 나뉘면 저장되는 레지스터의 위치가 0에서 7, 8에서 15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캐스케이드 모드면 관계가 없는데 듀얼 모드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A와 B에서 동일하는 경우에는 A그룹 채널이 먼저 저장되고 B가 저장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0번 레지스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퀀서 1에 3번부터 4번 총 2개를 저장한다면 0에는 3, 1에는 B3 이런 식으로 하고, 2에는 4A, 3에는 B4 이렇게 차례대로 쭉쭉쭉 저장돼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마찬가지로 시퀀스 B도 시퀀스 B의 영향을 받는 어떤 채널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 시퀀스 뭐 2번, 1번 순서대로 저장하는 걸 설정했다면 8번에는 A2, 9번에는 B2, 10번에는 A1, 11번에는 B1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재밌어요. 이게 채널 설정은 임의 결과로 바뀌는데, 시퀀서 그룹이 저장하는 결과는 시퀀서 1, 시퀀서 2에 고정되어 있고, 저장되는 순서는 A 먼저, B 먼저, 그러니까 A, B, A, B 이 순서대로 저장이 됩니다. 여튼간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경우사는 이제 동시 샘플링 캐스케이드 모드인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땐 동작 결과가 전에 거랑 같아요. 단지 스티뮬러스 샘플링이 됐다는 것 뿐이지 시퀀셜이다 보니까는 총 16개가 그냥 차례대로 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퀀서 1을 통해서 3, 2, 1 총 3개를 변환한다 라고 치면 리절트 0에 A3, B3 그러니까 리절트 0에 A3, 리절트 1에 B3 리절트 2에 A2, 리절트 3에 B2 리절트 4에 A1, 리절트 5에 B1 에서 총 6개가 조정되는 거죠. 뭐 해서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게 AD 변환 자체는 캐스케이드로 순차적으로 실행됐지만 저장되는 거는 그냥 AB, AB, AB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경우 3번이랑 경우 4에서 AB, AB, AB 저장되는 거는 이 스티뮬러스 샘플링 모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고 캐스케이드 모드로 시퀀서 1, 시퀀서 2를 나누냐 안 나누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회신을 받고 좀 정리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뭐 이렇다는 거고. 그래서 공부하실 때요, 요걸 좀 참고해서 보세요. 주로 연구실 쓰는 거는 경우 2, 경우 3일 것 같긴 한데 혹시나 경우 1, 경우 4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 경우 2는 가장 이해하기 좋죠. 순차 샘플링, 순차 변환. 경우 3은 동시 샘플링, 동시 변환. 딱 요거를 의미하니까 경우 2랑 경우 3이 가장 이해하기가 좋다. 근데 경우 1과 경우 4도 있다. 참고는 해라. 가 정도가 되고, 뭐 동시 샘플링 하면은 뭐 AB, AB 이렇게 순서대로 된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되고 시퀀서 1이 시퀀서 2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A가 B보다 높다. 뭐 이 정도 설명하면 거의 봤을 때는 뭐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의 이제 결과를 정리하면은 샘플링과 시퀀스는 서로 독립적인 설계 포인트다. 그러니까 샘플링 따로, 시퀀스 따로. 샘플링이 시퀀서 모드를 있고 스티뮬테니어스 모드가 있고 시퀀스는 듀얼 시퀀서가 있고 그 시퀀서 캐스케이드 모드가 있고 그래서 그 조합에 따라서 동작이 약간 틀리다. 약간 특징적인 거는 샘플링이 스티뮬테니어스가 되면 무조건 결과는 AB, AB, AB로 저장이 된다. 단 듀얼 시퀀스면은 시퀀스 1은 0에서 7, 시퀀스 2는 8에서 15. 시퀀스 캐스케이드 모드이면 그런 거 없이 16개 순서대로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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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순서대로 저장이 된다. 그 정도가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했을 수 있는데 딱 요 자료대로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튼간에 저도 이게 다르다라고 인식한 게 이번에 설명하면서 안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8년 만에 안 거기 때문에 8년 동안 모르고도 잘 살았어요. 그냥 있던 거 코드 잘 보고 썼기 때문에 별 의심 없었거든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라고 해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본인이 각자 코드도 분석해 보시고 뭔가 본인 스스로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말을 해서 옆에 뭐 동료나 선후배들한테 막 얘기를 해가서 말을 꺼내서 설명을 해보세요. 좀 질문을 해보던가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저처럼 뭔가 내가 모르고 있는 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발견할지 모릅니다. 여튼간에 여기까지 정리를 마치고 샘플링과 시퀀스는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고 잘 쓰시는 걸로 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